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극, 우아함, 미스터리의 대명사인 타이타닉호는 운명적인 항해 이후 1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가라앉을 수 없던 그 배는 빙산에 부딪혀 북대서양의 얼음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풍부한 유물이 심해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타이타닉호에 인양된 20가지 오싹한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대서양의 탁한 바닷물에서 거의 4km 깊이의 타이타닉이 있습니다. 이 배는 너무 커서 어둠 속에서 일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이타닉호의 첫 번째 전체 디지털 스캔을 제작함으로써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3D 깊이 매핑 프로젝트를 통해 물이 빠진 것처럼 난파선을 탐사할 수 있습니다. 스캔을 통해 모든 각도에서 배를 볼 수 있으며 상부 갑판, 웅장한 계단이 있던 틈이 있는 구멍, 선장의 다리와 조타실이 보입니다. 2023년 9월 난파선의 새로운 비디오 이미지는 특히 뱃머리와 상징적인 난간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변화와 쇠퇴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수중 4km의 변화하는 풍경을 보여주며 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 뱃머리는 불가피한 부패의 징후를 보여줍니다. 특히 난간의 4.5m 부분이 끊어져 이제 해저에 놓여 타이타닉의 모습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후 영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가 촬영된 것과 동일한 난간이었습니다. 19. 타이타닉 참사는 인명 손실뿐만 아니라 구명정의 부족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배에는 단지 20척의 구명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22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을 수용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승객이 쓴 이 기록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후 구조 작업 중에 끔찍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접을 수 있는 보트헤이로 알려진 이 구명정은 대서양에서 표류하던 중 발견됐으며 지신 3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또한 선장이 배를 더 가까이 조종할 때 선원들이 쌍안경을 통해 구명정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묘사합니다. 이 기록에 언급된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지체 중 하나가 심하게 부패한 나머지 수습 도중 팔이 떨어져 나갔다는 점입니다. 인양된 구명정은 결국 뉴욕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기념품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설명을 쓴 승객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8. 악어 가죽 핸드백은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바다에서 사라진 5,500점 이상의 독특한 유물로 구성된 대규모 컬렉션의 일부입니다. 이 핸드백은 단순한 럭셔리 아이템이 아닙니다. 타이타닉의 승객들의 역사적 맥락을 나타내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악어 가죽은 패션 업계에서 고급 소재로 간주되며 종종 고급 제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희소성과 복잡한 태닝 공정으로 인해 이 제품은 매우 가치가 있고 수집가와 패션 애호가들 사이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악어 가죽 핸드백은 다른 타이타닉 유물과 함께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비밀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가방의 정확한 소유자는 광범위하게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해저의 조건을 감안할 때 가방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 놀랍습니다. 17. 1912년 2월 2일에 태어난 밀비나 딘은 타이타닉 참사의 마지막 생존자이자 항해 당시 생후 9주에 불과한 최연소 승객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인 버트램 딘과 조네타 딘, 오빠 버트램 주니어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담배 가게를 열기 희망했던 캔자스주 위치타로 이주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참사로 사망한 1,500명 이상의 승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밀비나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은 10호 구명정에 탔으며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한 첫 번째 3등석 승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RMS 카르파티아에 의해 구조되었고 나중에 RMS 아드리아 해오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밀비나는 당시 아직 아기였기 때문에 재난 자체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8살 때 어머니로부터 그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말년에 그녀는 타이타닉호의 난파선이 발견되었을 때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16.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1등석 승객들에게 호화로운 마지막 식사를 제공하는 고급스러움으로 유명했습니다. 1등석 승객들은 굴, 구운 양갈비, 허리치킨, 구운 생선, 필면조구이,
디저트로 자두 푸딩이 포함된 코스 식사를 즐겼습니다. 타이타닉의 난파선에서 발견된 메뉴는 수집가들이 많이 찾는 메뉴입니다. 1등석 저녁 식사는 호화로웠지만 2등석과 3등석 메뉴는 더 간단했고 광범위했습니다. 2등석 승객들은 많은 지역 호텔들과 비슷한 식사를 제공받았고 3등석 승객들은 영양가 있는 식사를 받았습니다. 3등석의 식사는 대개 모두를 만족시키는 기본 음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날 1등석 점심 메뉴는 2015년 경매에서 88,000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타이타닉 메뉴에 대한 매료는 계속되고 있으며 몇몇 레스토랑에서는 비극을 기념하기 위해 마지막 식사를 재현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15. 타이타닉호의 종, 특히 까마귀 둥지에 있는 종은 배의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고를 발령하고 시간을 지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운명적인 밤, 프레더릭 플리트 감시원은 이 종을 3번 울려 배가 지나갈 길에 있는 빙산을 발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재앙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종은 배가 발견된 직후인 1987년부터 타이타닉 난파선 현장을 탐사하는 동안 회수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잘 알려진 유물 중 하나이며 난파선 현장에서 인양된 5,500개의 유물 중 일부입니다. 까마귀 둥지종은 현재 타이타닉 유물 컬렉션에 보관되어 있지만 정확한 전시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14. 시면의 유령은 1997년 블록버스터 영화 타이타닉으로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2003년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영화의 후속작으로 타이타닉의 난파선을 탐구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01년 8월과 9월 카메론의 역사학자 및 해양 전문가 팀과 함께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안식처를 방문한 탐험을 떠납니다. 그들은 러시아 잠수정 미르1과 미르2를 사용하여 12번의 다이빙을 실시했고 난파선의 비디오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이 영화는 3D 기술을 활용하여 타이타닉호의 원래 상태에 있던 CGI 렌더링을 포함하여 타이타닉호의 원래 상태에 대한 CGI 렌더링을 포함 타이타닉의 내부와 외부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고스트 오브 더 에이비스는 단순한 시각적 탐험이 아닙니다. 타이타닉 참사와 관련된 인간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이 영화에는 배가 침몰하는 동안 사망한 승객들의 사진과 같은 가슴 아픈 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 중산모는 타이타닉의 난파선에서 회수된 주목할 만한 유물입니다. 이 특별한 모자는 역사적 맥락뿐만 아니라 가혹한 수중 조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더비라고도 알려진 중산모는 20세기 초 남성을 위한 패셔너블한 액세서리였습니다. 1849년 바울로 형제인 토마스와 윌리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모자는 1987년에 시작된 타이타닉 유적지에 대한 많은 탐험 중 하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10년 중산모의 이미지가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어려운 복구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보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자는 1등석 승객인 헨리 S. 하퍼의 것으로 추정되며 D33 객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2. 타이타닉에는 4개의 깔때기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쪽에 위치한 4번째 깔때기는 종종 가짜 깔때기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4번째 깔때기가 다른 3개의 깔때기와 같이 선박의 보일러에서 연기를 배출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롯됩니다. 대신 부엌 및 보조 보일러에 배기가스를 포함한 기타 기계의 환기 시스템으로 기능했습니다. 4번째 깔때기는 완전히 가짜는 아니었지만 주로 미적 목적과 배 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퍼널을 추가하는 것은 타이타닉을 그 시대 다른 여객선과 유사하게 더 강력하고 대칭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4개의 깔때기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배가 9도에서 13도의 각도에 도달했을 때 첫 번째 깔때기가 떨어졌고 배가 부서지면서 혼란과 파괴에 기여했습니다. 재해가 있은 후 몇 년 동안 여러 탐험대가 난파선을 탐험하여 광활한 잔해지대에서 깔때기의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11. 타이타닉 천사는 에드워드 시대의 우아함을 상징하는 배의 웅장한 계단의 일부였던 장식용 형동인물을 말합니다. 램프를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타이타닉 내부의 호화로운 분위기에 기여했습니다. 이 천사는 타이타닉 난파선의 수중 탐사 중에 발견되었으며 난파선이 발견된 지 2년 후인 1987년
폴 헨리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타이타닉과 관련된 그룹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손에 램프를 들고 있는 후미 계단에서, 다른 하나는 왼손에 램프를 들고 있는 웅장한 계단에서 나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타이타닉 그룹은 라스베가스 룩스루 호텔 앤 카지노에서 열리는 타이타닉 유물 전시회와 같은 전시회에 전시되었습니다. 상징적인 지위 때문에 수많은 복제품이 만들어졌으며 일부 장인들은 원래 그룹의 실물 크기 버전을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0. 월리스 헨리 하틀리는 영국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RMS 타이타닉호의 불운한 천여 항해 동안 연주한 밴드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8인조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배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할 때 승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하틀리와 밴드 멤버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멤버가 재난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행동은 바다에서 영웅적인 행동의 강력한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바이올린은 타이타닉 참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징적인 유물입니다. 그의 약혼 여인 마리아 로빈슨이 선물한 것으로 1910년 독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틀리의 바이올린은 그의 이니셜이 새겨진 케이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하틀리와 그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마지막 곡으로 유명해졌는데, 이 곡은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순간을 상징합니다. 2005년 이 유물은 복원되어 인증되었으며 소금 퇴적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통해 유물이 재해와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2013년 경매에서 이 바이올린은 170만 달러에 팔려 지금까지 판매된 타이타닉 유물 중 가장 비싼 유물이 되었습니다. 9. 타이타닉 희생자의 시계에 대한 이야기는 가슴 아프면서도 매력적입니다. 주목할 만한 유물 중 하나는 1912년 아내 미리암과 함께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34세의 승객 시나이 칸토르의 회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러시아 비테프스크에서 미국으로 여행하고 있었고 의학과 치의학을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중식에는 타이타닉호의 난파선에서 회수되어 비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많은 유물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계는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며 100년이 지난 후에도 타이타닉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1985년 타이타닉 난파선의 발견으로 여러 개인 소지품을 포함하여 수천 점의 유물이 회수되었습니다. 이 물품들은 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시나이 칸토르의 회중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는 부부의 희망과 꿈을 담고 있지만 비극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8. 유아의 작은 신발 한 켤레가 타이타닉 참사에 알려지지 않은 희생자 중 한 명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발은 한 어린아이의 시신과 함께 발견되었는데, 시신은 배가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직후에 발견되었습니다. 발견은 종종 알려지지 않은 아이라고 불리는 아이의 신원에 대한 오래된 미스터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찰관 클래런스 노스오버에 의해 수년 동안 서랍에 보관된 이 신발은 결국 2002년 헬리팩스 해양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신발에는 타이타닉 참사 이후 발견된 유일한 아기의 것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이 아이는 19개월 된 시드니 레슬릿 구딘으로 확인됐으며 98%의 확신이 구딘 가족일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드니의 시신은 참사 5일 후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바다에 떠 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신발은 현재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에 있는 대서양 해양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7. 사무엘 어니스트 해밍은 1868년 12월 24일 영국 우스터셔주 브롬스 그로브에서 태어난 RMS 타이타닉의 램프 트리머였습니다. 그는 1903년 엘리자베스 에밀리 브라우닝과 결혼하여 어니스트 해리, 제시 도로시, 토머스 로버트의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세뮤얼은 화이트 스타 라인에서 일했으며 1912년 4월 6일 타이타닉호에 합류하기 전에 아드리아해, 휴턴, 올림픽 등 다양한 선박에서 근무했습니다. 램프 트리머로서 그는 선박의 조명을 유지 관리하고 모든 램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힌 후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최초의 승무원 중 하나였습니다. 세뮤얼은 부기장 머독에게 모든 항법 등이 불타고 있다고 보고했고 얼음 근처의 시야를 최소화하기 위해 뱃머리를 닫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참사에서 살아남았고 구명정에 실려 구조되었으며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한 미국의 조사에 증언했습니다.
비극 후 그는 사우샘프턴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 1928년 4월 12일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았습니다. 사무엘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유물은 그가 타이타닉에서 근무하는 동안 가지고 있던 열쇠 세트입니다. 배의 램프에 접근하는 데 사용된 이 열쇠는 2016년 런던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 추정 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약 26,400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건반은 한쪽에 타이타닉, 다른 쪽에는 램프가 새겨진 황동 태그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6. 타이타닉 생존자가 입었던 모피 코트는 105년 후에 발견되어 19만 2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햄프셔주 토튼 근처의 엘링 출신의 스튜어디스인 메이블 베넷은 처남인 알프레드 크로포드와 조카인 레너드 호어와 함께 타이타닉호에서 일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에 배가 빙산에 부딪힌 후 메이블은 5번 구명정에 타고 있던 34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알프레드는 살아남았지만 레너드는 19세의 나이로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자 메이블은 선실에서 코트를 벗어 들고 구명정에 올라탔습니다. 충격에 빠진 그녀는 잠옷만 입은 채 코트로 몸을 감쌌고 카르파티아가 구조할 때까지 4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체온을 유지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타이타닉 생존자들을 영국으로 데려간 배인 SS 라플란드호에서 코트를 입고 있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값비싼 비버털을 닮은 양가죽으로 만든 전신 갈색 털은 놀라울 정도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33세였던 메이블은 그 코트를 50년 넘게 간직하다가 너무 무거워서 입을 수 없게 되어 조카에게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5. 타이타닉호에서 가장 부유한 승객의 소유인 회중시계가 2024년 4월 영국에서 146만 달러에 경매되어 재난과 관련된 물품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JJA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14K 골드 월섬 시계인 이 포켓워치는 미국 구매자가 치열한 입찰 끝에 예상 판매 가격인 15만 달러를 훨씬 뛰어넘어 낙찰받았습니다. 이 시계는 참사 며칠 후 존 제이콥 에스터 4세의 시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계 외에도 에스터는 다이아몬드 반지, 금과 다이아몬드 커프스 단추, 영국 지폐 225파운드, 미국 달러 2,440달러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존 제이콥 에스터는 타이타닉호에서 가장 부유한 승객이었으며 당시 약 8,700만 달러의 재산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수십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아스토르는 임신한 아내 마들렌과 함께 유럽과 이집트로 장기 신혼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혔을 때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연약한 상태 때문에 함께 구명보트에 탑승할 것을 요청했지만 모든 여성과 아이들이 대피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담배에 불을 붙였으며 장갑을 아내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4. 타이타닉은 20세기 초 조선 기술의 특징인 일련의 겹치는 강판을 사용하여 건조되었습니다. 각 판은 길이가 약 9m, 너비는 1.8m였으며 두께는 배 중앙에 약 2.5cm였습니다. 두께는 다양하고 선수와 선미에서 더 얇았으며 판의 두께는 약 1.5cm였다고 합니다. 플레이트는 300만 개 이상의 리벳을 사용하여 함께 고정되었으며 대부분은 연철로 만들어졌고 크기가 다양하며 일부는 직경이 3.1cm였습니다. 리베팅 공정에는 수업식 방법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접근이 더 쉬운 선박 측면을 따라 있는 플레이트에 대한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빅피스로 알려진 타이타닉호 선체의 큰 조각이었습니다. 이 15톤 구간은 1998년에 회수된 것으로 난파선에서 인양된 유물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리벳과 현창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타이타닉 유물 전시회에 전시되었습니다. 3. 타이타닉 참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에 공개된 2004년 사진에는 상징적인 난파선 현장에 진흙 속 누워있는 코트와 부추가 보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타이타닉호 항로를 되짚어보는 유람선에 탑승한 승객들이 가진 감동적인 추도식과 일치했습니다. 사진 속 물건들의 배치는 단순히 가방에서 가지런히 떨어져 우연히 나란히 떨어진 신발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것들이 배치된 방식은 이곳이 누군가가 쉬기 위해 온 곳임을 강력하게 나타냅니다. 이 사진 외에도 2004년
노아와 타이타닉 발견자 로버트 발라드가 이끄는 탐사 도중에 촬영된 두 개의 다른 이미지가 탐험에 대한 발라드의 책에 포함되었습니다. 난파선을 33번이나 방문한 영화 제작자 제임스 카메론은 광범위한 방문에서 인간의 유해는 못 봤다고 말했지만 현장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신발을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2. 타이타닉의 난파선에서 회수된 가판 의자는 배의 비극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가슴 아픈 유물입니다. 103년이 넘은 이 특별한 의자는 원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힌 후 침몰했을 때 1등석 산책로 가판에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의 가판 의자는 배 자체의 부형을 반영하여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나무 칸막이로 만들어졌으며 머리 받침대에 작은 금속 카드 홀더가 부착되어 승객이 휴식을 취하고 바다의 전망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판 의자는 재난 후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배치된 케이블 선박인 맥케이 베넷의 승무원에 의해 대서양에 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배의 항해 일지에는 작업 중에 6-7개의 가판 의자가 회수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의자 중 하나는 나중에 베넷에서 복무한 줄리엔 선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특별한 가판 의자는 현재 경매에서 약 10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1. 1912년 4월 14일 밤부터 4월 15일 아침에 이르기까지 3시간 동안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전신 교환원은 어조가 극적으로 바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벼운 메시지부터 긴급한 경고까지 다양했으며 RMS 카르파티아에서 보낸 중요한 메시지인 "우리는 빙산에 부딪혔습니다"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조난 신호는 "빨리 오십시오. 기관실이 거의 꽉 찼습니다." 2020년 연방판사는 타이타닉호에 대한 인양권을 가진 민간 회사가 난파선에서 전신 장비를 회수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난파선 현장에서 물품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 이전 판결에도 불구하고 내려졌습니다. 마르코니 스위트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특히 수석 전신 기자 잭 필립스의 조수인 해롤드 브라이드의 기록을 통해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필립스는 주위에서 얼어붙은 물이 차오르자 인근 선박에 조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그는 배와 함께 가라앉았고 브라이드는 살아남았으며 나중에 뉴욕타임즈에 그들의 참혹한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타이타닉호에 가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